네, 시면상가 특이점으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기준 매니저의 세레머니 치킨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이름 조기준 삼행시 재밌게 지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강후약의 증시였습니다. 코스피는 0.14%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2,500은 못 뚫은 모습, 2,492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05% 강보합권 718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우리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화목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용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잖아요. 조기준 매니저님, 삼행시 조기준 매니저의 이름으로 갈 건데 장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삼행시 장원, 이런 기준으로 해라. 뭐 특별하게 없고요. 뭐 재미있으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식상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이렇게 트로피를 쓱 신박하다, 만드시고. 신박한 단어가 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단어 말고요. 신박한 단어가 들어가면 장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기준 매니저 이름에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주식의 기준, 수익의 기준, 막 조기준 이런 건 좀 식상하다. 좀 네, 신박한 아이디어를 해달라. 샵 2034로 조기준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의 한줄평은요.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뭐 고발하겠다라는 뉴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따라서 고발하겠습니다. 누구를 고발하냐? 예. 젠슨항을 법원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 원래는 고발 그 이상으로 가려다가 한 테이블 좀 낮춰서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젠슨항을 왜 고발하느냐?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예. 저 또한 젠슨항이 오늘 기조연설한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내용은 다 좋았고 다 좋은데 왜 우리 기업은 언급이 안 나왔을까? 그렇죠. 뭐 반도체 뭐 마음에 안 들고 삼성전자 마음에 안 들어 하이닉스 쓰고 있지만 언급이 안 나왔고 삼성전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주던지 뭔가 좀 다른 거라도 좀 언급해줬다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로봇 관련된 것도 14개인가 나왔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중국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기업보다 중국이 더 많았었고 그다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일본 차랑 중국 차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좀 안타까웠고 이렇게 되면 약간 저는 좀 그 상황을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고발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좀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서 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글로벌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앞으로 증시는 무조건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들만 해야 될 상황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젠슨항 고발하겠습니다.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젠슨항 고발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채팅창에서 우선님께서도 역시 화목팀이 한 줄평은 맛집이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평 기대되는데요. 저는 오늘 한 줄평이 다른 걸 썼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한번 반려되셨다고. 반려됐. 네, 너무 식상하다고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랴 쉬엄쉬엄 가자입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5일 이평선을 뚫었고 20일 이평선도 뚫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서 단기간 급등 나오면서 이제 60일 이평선을 뚫었으면 2,500선을 넘어섰으면 60일 이평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정말 좋은 장이었는데 3일 연속 우리 시장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올라온 장은 너무나 좋았으나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상승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젠슨항만 아니었으면 2,500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이었는데 그쵸. 젠슨항 때문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젠슨항이 올라와서 이제 엄청나게 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자켓 마음에 드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I don't like your 자켓이라고 이렇게 한 줄 평을 썼는데 예.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젠슨 왕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게 젠슨 왕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랙웰 발열 문제로 해결해 주십시오. 한국 기업들한테 뭐 이런 기사가 계속 왔는데 기사만 나왔지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아직까지 블랙웰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판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 연기되고 있다. 뭐 3분기, 1분기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열심히 관련해서 이제 뭐 제품을 나와 있고 관련해서 이제 RTX 뭐 50 관련해서 이제 뭐 2,000불대의 이제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 건 이제 그게 루빈이라든지 그다음 블랙웰이 칩넷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이를 서로 합쳐서 거기다가 HBM을 실장하고 CPU를 넣고 이런 거를 칩넷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칩넷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PPT를 본다고 하면 그 칩넷 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칩넷 2종 접합 AI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정부 출연금을 해서 80억과 그 다음에 거기에 발열제 20억, 100억을 정부 출연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요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에이징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칩넷 기술 관련해서 발열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물론 TSMC랑 이제 밸류체인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구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발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의 에이징랜드고 정부가 지금 100억이나 출연을 해서 이거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LMM 관련해서 대용량의 프로세스 모듈도 180억 정도에서 출연해서 지금 이제 4,500억 정도의 정부 출연하고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가 국책 사업으로 현재 또 진행 중인 이야기까지 했고요. 첫 술에 배부르랴 쉬엄쉬엄 갑시다.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채팅창에는요, 지금 이가람 매니저님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까지 계속해서 젠슨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호마무님께서 젠슨왕에서 말짱황으로라고 센스 있게 또 채팅창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네. 슬프네요. 네. 예. 돈만 있었으면 분명히 샀을 텐데. 아마 우리 많은 분들하고 우리 두 매니저님들은 젠슨 왕에 대한 기조연설을 좀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실망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보는데 저는 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살 역시.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제가 반도체를 언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1월이었죠? 11월이었죠. 네.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이었고 네. 무슨 이벤트 때 산다고 했죠, 제가? 그때요? 블랙엘이 출시되거나 아, 맞아요. 했은 이제 그때 산다고 했는데 이번에 블랙엘이 또 이제 공개가 됐고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종목은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종목들도 정리를 해야 되면서까지도 사야 되느냐를 좀 생각했는데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이 좋아서 그냥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엔비디아에서 젠슨 왕이 기조연설 했던 거를 유심 있게 잘 들어보면은 결국엔 중심은 엔비디아가 세계에 대한 중심이 되겠다라는 게 그렇죠. 그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중국과에 대한 협업과 일본과에 대한 자율주행 또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다 아쉬운 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제 발표가 없다라는 거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협력사는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엔비디아가 AI와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해서도 중심을 갖고 세계적인 변화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어느 기업들이 또 이제 또 엔비디아와 또 협업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일희일비를 워낙에 많이 하긴 하지만 특히나 오늘 이슈를 보고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직 반도체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도 많으니까 또 김응태 매니저 인사이트는 어디에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줄 평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CES 2025 젠슨왕의 기조연설에서는
피지컬 AI가 가장 큰 주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물리적 실체를 갖춘 AI라는 이 개념의 접근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그동안 올라갔던 이 기대감을 뒤로 하고 지난주부터 올라온 이 국내 주식들은요. 대부분 좀 이슈 고갈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갔습니다. 반도체며 자율주행이며 로봇이며 이 기대감이 끝난 건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자, 오늘 CES 젠슨왕의 기조연설 주로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갔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예. 뒤집박죽 이게 섞여가지고 어디서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젠슨왕이 요거 이제 그 삼성에서 RTX 50 관련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40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RTX가 이제 40인데 4090, 뭐 4050 뭐 이렇게 시작을 4자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게 200~300만 원 정도 되는데 50을 내놓으면서 4090은 5~60만 원대로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50이 이제 뭐 거의 2,000불, 뭐 300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제시하면서 이제 하필이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K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 GDR7을 탑재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인데 점진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요게 가죽 자켓을 반딱반딱하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가죽. 그 전에 뭐 톰포드인가요? 그 자켓은 굉장히 이뻤는데 1,200만 원. 네. 네, 그건 요번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이제 내자 느낌이 악어 가죽이라고 합니다. 악어 가죽인데 예, 악어 너무 가죽이랍니다. 내자 같은 느낌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하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시한 게 이제 요거 더불어서 이제 소소형 칩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를 5월에 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랑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 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사가 뭐 진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경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막 짬뽕으로 그쵸.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하나 싶을 만큼 많은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로봇과 코스모스 관련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갑자기 큰 방패를 하나 들고 나와서 얘 뭐 하는 거냐? 갑자기 뭐 토르 흉내를 내는 건지 그래서 방패를 들고 나와서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GB200이라고요. NVL72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5톤의 무게에다가 이제 20개 차량이랑 비슷한 크기 무게로 해서 60만 개 부품이 들어간 방패쇼를 나왔고 이게 지금 현재 뭐 HBM이 576개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뭔가 퍼포먼스 같은 느낌도 있고 너무 그쵸. 폼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온다면 사실은 하이닉스가 올랐어야 됐는데 그렇죠? 안 올라가더라고요. 삼성전자랑 같이 동반 하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엔비디아는 솔직히 아까 얘기한 대로 고발을 하든지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강한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죽 자켓에서 레자까지 이야기했고요. 뭐 방패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좀 커버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조기준 매니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그림을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본 건 삼성전자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끌어내려갔던 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HBM으로서 밸류를 최근에 좀 다 받은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적인 내용 뭐 이가람 매니저님 해석할 게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딱히 없었고요. 그냥 뭐 지수가 올라갈 때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그냥 외국인 자금으로 들어 올린 거를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수를 좀 빼면서 같이 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단순히 마이크론 칩을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하이닉스를 뺐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그쵸. 같고요. 전고점 자리에 걸린 거거든요. 결국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원래 아침부터 밀리고 있던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었고 그냥 코스피 지수가 원래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우연치도 않게 젠슨왕이 또 그런 코멘트를 해줌에 따라서 지금 종목이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치가 발표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통해서 레거시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가 되면 결국 HBM이 결국 이제 오늘도 봐서 알겠지만 결국은 HBM 자체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지고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HBM 쪽이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량까지 더 많이 나가는 상태다.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 하이닉스는 뭐 조금 시간은 걸릴지라도 지금 막혀있는 지금의 20만 원대짜리 이건 뭐 다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빨리 돌려준다면 TSMC가 다음 주에 아마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따라 올라가던, 아니면은 이번 달 말에 4분기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올라가 주던지, 뭔가 시장의 우려감을 해소해주면서 역시 하이닉스가 맞구나가 되면서 결국 삼성전자 다시 한번 롱숏 플레이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못 가더라도 하이닉스는 다시 이제 고점은 좀 뚫고 가는 상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잠시 뒤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하이닉스와 관해서 오늘 주가가 빠졌던 거를 보면은 지금 마이크론의 D램을 쓴다라고 오늘 했던 발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난 이후에 오늘 하이닉스는 사실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지 않을까? 오늘 하루만 좀 떨어지고 앞으로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깐 차트 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젠슨왕이 말을 하면서 뺐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분봉이거든요. 네. 시작 매도 셀 빵 내려왔어요. 그다음부터 그냥 아침부터 외국인이 팔던 게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젠슨왕 때문에 뺐다라기보다 그냥 지수가 이제 올라왔고 외국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수를 결국 빼기 위해서 주가를 좀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335포인트까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선물가에 좀 약간 내린 것처럼 결국 요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 약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오늘은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었고, 위치적으로 정고점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 자리에 사가지고 더 올려야 될 이유는 아직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래서 밀린 것이지 하이닉스를 안 좋게 볼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를 본다면 하이닉스는 저도 이제 사실 저도 팔았는데 저도 아래자에 사고 팔고 사고 또 팔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팔아서 빠진 거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저도 팔았는데 내려오면은 또 사야죠. 하이닉스밖에 지금 믿을 만한 종목이 없고 코스피 지수가 결국 또 2,600을 넘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조금 이제 비중 관리는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지만 지금 자리에서 내려가서 저가를 깨는 그런 형태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김용태 매니저님, 삼성전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모습 보면은 D램은 마이크론에서 한다네, HBM은 아직 못 꼈으니까 여기는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오늘 또 낙동강 오리알 같은 하루가 됐거든요. 이게 또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타격이 또 길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조금 어차피 박스권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작년도죠. 작년도 12월 이제 거의 중순부터 어떻게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또 연계되어 있던 중소형 이제 장비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간 조정을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에 대한 기조연설을 있고 나서부터, 그럼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밀리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 기대감을 심어놨던 거를 이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말고도 이제 중소형 이제 HBM이라든지 장비 업종들, 소부장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시점은 보고 있는 관점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었거든요. 그쵸. 지금도 이제 기대감으로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할까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로서 나왔던 이제 시장이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잡고 가는 것이냐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AI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로봇 기술 혁신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고 이게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포커스인데 그것 때문이라도 오늘은 수혜주는 없었지만은 장중에 튀어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오히려 JC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을 또 갖고 같이 협업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장중에 올라간 2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오늘도 시간의 거래 보니까는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블랙웰에 대한 이제 발열 문제에 대한 모습들. 그쵸. 과거에 젠슨왕이 액침 냉각으로서 우리나라 K엔솔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했던 거였죠. 그것 때문에라도 시간에서 강하게 올라간 것처럼 수혜를 오늘은 받은 종목은 없었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나타나겠죠.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기대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들을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은 아직 7, 8, 9, 10, 10일까지에 대한 이제 CES 기간이잖아요. 그 네. 기간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또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또 시장에 내놓을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면은 충분히 또 한번 엔비디아에 엮여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오늘이 좀 저점일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옥석을 가려다 보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올라갈 포인트들, 모멘텀들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서 내일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 컨센은 매출은 대개 이제 74에서 77조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일단 7조 원 이상은 될 것으로는 현재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내일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컨센서스를 6조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7조로 했을까요? 저는 근데 이것도 엄청 떨어진 거잖아요. 예. 6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7조 대면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차라리 6조대로 해서 근데 뭐 7도에서 뭐 6조를 나오더라도 아침에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뭐 자사주 매수도 계속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오늘 그 엔비디아에도 이제 기존의 CES에서 발표했지만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료가 있고 삼성전자도 무선 이어폰부터 시작해서 많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 관련도 그렇고 오늘 이제 젠수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매를 한 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요. 내일이 또 이제 실적이 나오더라도 크게 뭐 우리가 이미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잘했다, 뭐 선방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5만 원대 초중반대 이제 물론 하이닉스가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HBM3E 발표 관련이 나오지 않을까. 뭐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이번에 CES에서 16단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8단, 12단에 이제 납품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가 언제 나올지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요번 뭐 1분기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HBM 요번에 그러니까 뭐 이제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얘기했던 관련했을 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HBM 576개가 들어간다면 하이닉스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캐파 증설을 하더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아까 마이크론도 뭐 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이 뭐 수요를 충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분기 내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6조에서 7조만 나와도 엄청나게 좋은 건데 시장에 너무 눈높이를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분기당 5조에서 6조만 수익이 나는 전 세계 기업을 찾아보라고 하시면 몇 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테슬라를 그러도 그렇고 뭐냐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분기당 5조 이상 벌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내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7조를 상회한다. 뭐 좀 만족스러운 결과입니까?
저는 7조만 상회해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네.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환율이 아마 커버하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이 좀 커버를 하면서 매출 증대가 나오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7조가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게 생각했을 때 뭐 6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 뭐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잠깐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네. 이거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주말에 조사했던 건데요. 사실 어제하고 오늘까지 올라왔던 거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권사가 보고 있는 거랑 FN가드 다른데 FN가드는 8조 5천억을 보고 있고 매출액을 78조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치를 보니까 증권사는 7조 7천억을 보고 있는데 예. 제일 낮게 보는 애가 7조 3천억이에요. 근데 6조 원이 나온다라고 한들 뭐 쇼크가 나온다라고 해서 과연 주가가 밀릴까? 저는 사실 잘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EPS를 보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 가치는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약간 둔화되고 있다고 봤을 때 예. 결국은 지금 주가에는 많이 좀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보통 실적 발표로 한 날 사실 뭐 올라간 적이 많지 않고 떨어진 애가 더 많죠. 떨어진 데가 더 많은데 지금은 그때 항상 먼저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올라와봤자 얼마 안 올라왔고 내려간다라고 한들 내려갈 때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7조 원대 그 이상 나오면서 평균치 뭐 진짜 한 7조 5천원 나온다.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저 정도야? 그러면은 결국은 하이닉스 롱 더 좋겠네. 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사는 거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SK 쪽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사실 뭐 내일은 크게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기라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그렇게까지는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래도 조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도 뭐 동일한 뷰라면은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코멘트 더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CES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좀 잡아갈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올라갔습니다. 뭐 유니테스트, 파크 시스템즈, IMT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고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후공정 장비 쪽은 이제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은 한데 무엇보다 좀 요새 유리개판하고 디지털 트윈 이쪽이 키워드가 많이 좀 작용이 돼서 여기로도 올라가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유리기판도 이제 슬금 이제 올라갈 때가 됐죠. 어제 네.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세론 작용이 나오긴 했지만 유리기판들에 대한 이제 브로드컴하고 연계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필옵틱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도 유리기판에서 필옵틱스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저 또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아쉽게 좀 놓치긴 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도에서도 이제 거의 한 11월부터 강조를 드렸던 이제 CXL 이런 쪽들도 같이 이제 관심 있게 보여내고 최근에 이제 HBM4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수율 문제예요. 네. 수율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전후공정 장비에 대한 움직임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특히나 뭐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던 YC라든지 아니면 워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수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HBM, 뭐 CX에 유리기판이 있지만 또 이제 항상 또 이제 김웅태 매니저가 CX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도 이제 관심을 좀 올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뭐 반도체 안에 카테고리들, 뭐 HBM, CXL, 유리기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지금 어디를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CXL은 사실 몇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XL은 몇 종목이 없고 사실 아까 얘기했다는 에이징랜드는 CXL 관련주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CXL 실제로 수주를 한 게
에이징랜드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에이징랜드도 수주했고 그게 310억이었는데 요번에 40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400억으로 늘려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에이징랜드에다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수주를 했는데 여기다가 낸드 플래스 컨트롤러에서도 에이징랜드도 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설계 관련해서 에이징랜드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올해 2025년 가장 큰 화두는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삼성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열심히 유리기판을 할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종 접합 관련해서 칩넷 관련 기술로 해서 루빈과 뭐 블랙웰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리기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 현재 이번에 SK가 관련해서 지금 CES에서 지금 현재 샘플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브로드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LG이노텍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만도 일본의 중소기업 기판 회사들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굉장히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브로드콤 외에도 유리기판을 위해서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브로드콤에 의해서 유리기판이 잠깐 그쵸. 올랐다가 밀렸고 오늘도 이제 시간으로 떴다가 이제 오늘 시꼬를 상승했다 윗골을 달고 밀렸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회사가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하고 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점을 하느냐. 뭐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SKC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또 윗골을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수주 모멘텀을 시작하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 올해 상반기 중에 유리기판 관련주는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HBM일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글라스코어 기판은 좋게 보고 있고요. 글라스코어 기판도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은 뭐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HBM도 좋게 보는데. 주가 좀 다들 미리 올라왔습니다. 그쵸. 뭐 DI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고, 한미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다 많이 올라와져 있고, PSK 같은 경우는 다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신 차트가 DI인데 DI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겠고, 한미 같은 경우도 다 올라왔고, 한미도 지금 전고점 자리까지 왔거든요. 약간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PSK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V자 반등이 나타나주면서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번 해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갈 때 HBM 관련해서 진짜 수혜를 보면서 이제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결국은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이 마이크론까지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 밸류 체인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 내용만 잠깐 본다면 뭐 네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뭐 펜트론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이제 하이닉스에 채택이 되려고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 수주 공시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이제 아마 조만간에 뜨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 하이닉스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거를 그대로 마이크론이 베껴 쓰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에 있어서 마이크론까지 갈 수 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좀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레거시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어디요? 지금 그 중국 쪽이 레거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쪽의 영업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기업들을 파악을 해보게 되면 중국에서 물량을 좀 많이 쓰려고 한다라는 기업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 기간에 오게 되면 지금은 무조건 HB만 보고 있지만 아마 실적 발표 기간 넘어가게 됐을 때 소부장 안에서 중국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아마 좀 일제히 바스켓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중국과 관련된 연계 기업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연계된 레거시까지 강조를 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 될 수 있는 잠재 종목들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본을 보니까 또 이가람 매니저의 압축된 탑픽 종목들은 또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테크윙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채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수주 공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하향한 이유가 아마 하이닉스가 테크윙 걸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아래다 적어놓은 것처럼 네스틴과 펜트론이 이제 8단하고 12단을 맡아서 할 것 같은데 테크윙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게 하이닉스인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쓰기로 됐는데 그게 기사도 안 되고 있고 공시도 안 뜨고 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처럼 아는 사람들만 사고에서 있다라는 건데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테크는 이제 조금 팔면서 봐야 될 시기다 보여지고 결국 테크윙을 배제하고 보기 시작하는 게 결국은 네스틴이 있고 네스틴 같은 경우는 12단 검사 장비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스틴 자체가 오늘 기사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에다가 단독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합작 법인인데 미중 관계 때문에 합작 법인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단독 법인으로 중국에다가 법인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네스틴은 중국에서 지금 보장받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라서 중국 기업과 연관성에다가 하이닉스로의 신규 장비가 들어갈 걸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트론 같은 경우가 또 이제 8단 장비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트론 같은 경우도 밀릴 때 잡아놓게 되면 아마 신규 장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진 종목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숨어있는 종목들이 업사이드가 더 많이 열릴 거니까 이런 종목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HBM의 새로운 검사 장비 넥스틴과 펜트론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끝까지 네오셈입니다. 네, CXL에서 대장은 네오셈밖에 그쵸. 없고요. 검사 장비에서 세계 최초 양산하고 있는 이제 검사 장비 중에 하나인데 네오셈이 삼성전자 향도 있지만 SK 향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납품하는 업체가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사실 CXL은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도입하는 모습인데 그랬을 때는 네오셈이 가장 먼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네오셈 하나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향에 들어가는 이제 워트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온수도 제어 장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수율을 잡기 위한 이제 장비 업종인데 오늘 시간에 걸려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앞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해보니까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과 워트였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뭐 소부장 종목에서 SNS 텍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EUV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이제 펠리클을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펠리클 관련 상용화 있는 SNS 텍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방송에도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솔브레인 관련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불구하고 지금 10만 원, 35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외국계는 지금 30%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어 1,7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뭐 PER 13% 했을 때 27만 원 목표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33만 원대에서 낮춰서 27만 원을 목표가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솔브레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 시각 관련해서도 필요하고요. 세정 장비, 시각 장비 관련해서 S&P 슬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에도 조금씩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폭 과대 하향했던 솔브레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YC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C는 삼성전자 향 관련해서 HBM 관련 그다음에 낸드, 그다음에 이제 D램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YC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세 분 모두 관점이 지금 이제 다르다는 거. 그만큼 반도체도 우리가 숨어있는 종목 잘 찾을 수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제 또 트럼프가 선박은 이제 건조 동맹국을 이용하겠다라는 이 언급과 함께 오늘 또 조선주가 다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한 이틀 쉰 것 같습니다. 이 이틀 동안 쉬었고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김용태 매니저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틀 쉴 때 미리 좀 사둘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올라갈 때 불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잠깐 쉴 때마다 좀 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실히 듭니다. 다음에도 늦진 않겠죠? 저는 안 늦었다고 봐요. 지금도 담아도 되는 네. 자리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조선업을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지금 담아도 될까 했을 때마다 무조건 담아도 된다라고 했던 게 맞아요. 아무래도 전력 설비처럼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인 신고가를 내갈 수가 있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어느 방송국을 틀어도 경제 방송에서는 항상 조선은 슈퍼사이클을 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제약 바이오를 놓치신 분들은 그때 얘기했어요. 제약 바이오를 놓치신 분들은 조선업종을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고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미 선박에 대한 이제 건조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를 좀 해야 될 거라 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올라왔고요. 또 그 전에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국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래도 조선업에 대한 움직임이 갈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4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사 대형 3사들에 대한 실적이 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좋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다 가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번에 하나오션에 대한 이제 실적 또한 좋지만은 오늘 또 공시가 또 나왔죠. 하나엔진에 대한 이제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또 들어갔는데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엔진 이제 엔진 기자재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서 MRO에 대한 이제 사업들 때문에 아무래도 더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어떤 항공모함이라든지 이제 해군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절실하게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도 또 수주를 받는다라면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도 담아도 되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그때도 아마 동일하게 또 했던 것 같아요. 하나엔진, 하나오션 그리고 마지막에 LNG 선박에 대한 1승이라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1승만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승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김은태 매니저님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사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선주들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이게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밸류는 이미 다 받았고 센티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 더 가지 않을까. 펀더멘탈도 아직 다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이전에 수주 내용 받았던 거를 이제 24년도 이제 2년 4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막 실적 반영하는 거고 네.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26년도 28년도에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그 물량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 대한 물량보다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은 꽉 차 있는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꾸준하게 증가는 안 되더라도 지금에 대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다들 네. 이제 조선업이 이제 슈퍼사이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다음 주잖아요. 예. 다다음 주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오늘 조선도 올라갔지만은 아무런 그런 이슈도 없었던 재건들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라도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얘기한 거는 신고가만 가면은 모든 주가들이 신고가만 올라가면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더 갈 수 네. 있을까 다들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꽉 찬 수주 그리고 수주량이 더 현재 맥스를 찍은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유지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안 되는 쪽은 그 부정적인 그림은 우리가 그리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제 조선은 이제 사실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거고요.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뭐 어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마다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수치를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클락 조선 관련해서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신조선가 관련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고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철판 후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지수는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선 업종이 이제 수익이 좋을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월말 될수록 또 수주 발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2024년 더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2024년에 신조선 발주량이
33% 늘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좀 더 키워서 본다고 하면 33%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서 늘었는지 보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2,400척, 작년에 2,300척을 그러니까 2023년 2,300척인데 2024년에 2,400척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해년마다 발주량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33% 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발주량이 늘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수주를 많이 했는지 살펴본다고 하면은 좀 내려다 보면은 한국보다는 중국 시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본이 이제 13%에서 5%도 줄고 있고 다행히 이제 한국은 16%대,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습니다. 20%대에서 4%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정도 16% 차지하고 있는데 70%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LNG선 관련해서도 수주는 한국이 이제 3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발 기준으로 했을 때 33%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괜찮으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2023년부터 4년 동안 수주한 게 이제 내년하고 올해 2025년하고 2026년에 이제 매출로 잡힐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다가 이제 MRO든 이제 수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나올 텐데 트럼프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16년 때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네.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과 예. 엄청나게 잔뜩 기대하고 있고 주가지수 이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뭔가 회담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시장이 급락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너무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립 서비스를 하는 거는 막상 시작했을 때 그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는 소국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뭔가 한국을 해줄 거야.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마라.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 이제 신고가 나왔을 때 차익을 조금씩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은 트럼프를 또 너무 믿다 보면은 또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봤을 때는 또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또한 있다.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또 김웅태 매니저와는 완전 또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는 이가람 매니저한테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매니저님은 조선주에 대해서 어느 분의 의견이 더 가까우세요?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냥 결국 지금 증시는 그냥 이슈가 살아있느냐, 차트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조선업종 자체가 이슈가 살아있고 차트가 거의 그쵸.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업종이었다 보니까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의 아침의 이슈는 항상 새벽에 올라오는 트럼프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해외에다가 우리가 좀 도움을 청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주면서 결국 오늘 하나원시에 또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전고점까지 거의 올라와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 MRO 사업 자체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 책까지 수익성은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대가 얼만큼에 대한 규모가 나타나서 알 수 없다 보니까 이슈로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지금 뭔가 피해 쪽이 아닌 결국 수혜 업종이다 보니까 그와 가깝게 있는 조선이라서 더 올라가고 있는 결국 긍정적인 이슈로 반응하고 있는 수급의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조선은 당분간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MRO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쪽에서의 MRO 사업을 수주받아 놓은 HJ 중공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가 줬는데 여기서 조선이 더 올라가게 돼서 순환매가 돈다면은 결국 그 아랫단에는 조선 관련 종목들이 뭐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MRO와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차별점을 좀 두시면서 가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조선 종목들은 실적 발표 앞두고서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 게 지금 4분기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서프라이즈가 전망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컨센보다 조금 낮아지는 종목도 일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때 전후로 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게 되면은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조선 쪽은 무리할 필요는 약간 좀 리스크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라면 항상 조선 같은 게 잠깐 차트 보게 되면요. 이 특징이 추세적으로 올라는 가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구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오늘 하나오션이 급등해서 12%가 올라갔지만 이 퍼센트가 로봇이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게 다 요 기간에 다 올라갔고요. 로봇, 반도체도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고 있다가도 야 반도체 올라가고 로봇도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올라가는데 내가 조선 들고 있어 뭐하나. 조선은 팔아서 갔더니 조선주가 오늘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단기적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조선 쪽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데 신규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순환매가 좀 봤을 때 아직 덜 올라간 조선 선사 쪽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채팅창에 장대양봉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조선주는 끈기가 필요해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한 얘기입니까? 왜냐면 요새는 끈기 없어도 하루하루는 올라간다는 느낌도 들어서요. 조선은 끈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끈기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저도 제가 그래서 안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은 좋게 보고 있지만 잘 안 건드리는 게 저 또한 조선인 게 성격이 제가 엄청 급하기 때문에 엄청 급해요. 저는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사놓고 보합이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저 조선 쪽은 큰 종목은 잘 안 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좀 끈기가 좀 필요한 종목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끈기가 필요한 조선. 김은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끈기가 필요한 조선이면은 끈기가 필요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제약바이오는 마이너스 40% 반토막 깨지는 거 보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 필요하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선도 똑같이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아무튼 우리 가라민역에서 이제 그 MRO 사업에 대한 이제 그것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없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MRO 사업만 연간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MRO 사업이 80조 원인데 거의 4분의 1을 이제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오션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함이 했는데 우리에 대한 입지 조건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이제 연관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대한 우리나라 입지 조건이 미군이 절대적으로 철수할 수 없는 그런 입지예요. 왜냐하면 위에 중국 있고 북한 있고 밑에 대만을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지가 정확히 미국에서는 딱 우리는 해군에 대한 입지보다는 미국에 있는 해군이 더 월등하게 또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미군 기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평택 기지라는 거죠. 평택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군이 철수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해군함 정도도 역시나 그 주변을 면접해서 최적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작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봤을 때는 해군함 정도에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거면은 물론 이제 하와이의 진주만에 대한 큰 이제 항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해군 함정들에 대해서 이제 MRO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들어와서 하는 게 또 효과적인 이제 계획도 있고 또 기술력을 부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은 거기 때문에 트럼프를 믿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RO에 대한 강조 한 번 더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안에서도 진짜 조선주야말로 옥석을 잘 가려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좀 가려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트럼프를 믿진 않지만 조선은 믿습니까? 조선을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 현대미포 조선 같은 종목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보다는 이제 딱 찍는다고 하면 저는 SK 오션 플랜트를 찍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은 풍력이 이제 하부 구조물이 나오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특수선이라든지 뭐 상선 관련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다면 세진중공업을 살펴본다면 세진중공업이 지금 현재 이제 데크라든지 데크 플레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그 현대든 뭐 HD든 보면 이제 SK 오션 SK 이제 관련해서도
주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세진중공업에다가 이제 데크 쪽을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진중공업도 지금 이제 실적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이제 6%대, 물론 이제 SK오션플랜트보다 덜 올랐지만 이런 풍력과 연동돼 있는 회사, 그러니까 SK오션플랜트도 50%가 이제 풍력에서 나오고 또 50%가 조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나오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진중공업과 SK오션플랜트는 풍력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 비중이 50%라면 꼭 풍력만 아니다라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넓혀봐서 SK오션플랜트, 세진중공업, HD현대, 미포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지금 대형주에서는 아직은 한국조선해양이 덜 올라왔고 외국인 매수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도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작은 종목 안에서는 좀 실적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데카우스 쪽에서 약간 좀 수익성이 좋게 올라오고 있는 오리엔탈 탈이죠. 전공이라는 예.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엔트 아니고 오리엔탈 전공이다라는 것도 강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태 매니저님 상당히 기대됩니다. 종목은요? 저는 기자재에서 앞서 1승 하나엔진 뭐 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갔던 종목을 보면은 현대힘스. 힘 상장된 지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일단 뭐 올해 이번 달에 보유해서 1년짜리 보유해서 물량이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좀 기자재 종목 중에서 현대힘스를 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앞서 자막에도 보이시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1승과 현대힘스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에선 1승과 현대힘스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은 거의 예전부터 이제 김웅태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지금도 좋지만 더 현재 좀 봐야 될 건 1승과 현대힘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조선만 끈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김웅태 매니저가 얘기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끈기가 필요하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세 번째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CES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CES 이벤트가 끝이 나면 이제 바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 영향에 오늘은 오히려 CES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들은 좀 제약바이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들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벤트 이가람 매니저님, JP모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가져갈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미증시에서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었고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제 삼성바이오가 대량 매수가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장중에 100만 원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더 크게 올라갔던 모습이 제약바이오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밀릴 때 결국은 지수를 지키기 위한 매수세가 삼성바이오와 세트에 들어갔었고 오후장에는 이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는 거는 반도체가 조금 밀린다면 결국 CS2025 다음에는 그 다음 모멘텀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를 보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바이오와 세트리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대형주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 또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버티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코스닥 안에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걸 저는 보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라이센스 아웃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때 오늘 새로운 1분기 IR 자료가 또 새롭게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줬는데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저가대로 봤을 때 30%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전고점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될 뻔했었던 장기 평선을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얘가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최근은 리가켄바이오가 강하고 알테오젠이 조금 약해지는 상태에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리가켄바이오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면서 다 따라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기업들 안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그거 이외에도 1월 달 안에 좀 이벤트 거래가 있는 거, 그다음에
1월 달이 아니더라도 3월 달까지 결국 1분기 때 지금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HAB도 3월 달에 발표가 나올 게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실사가 1월 달에 완료될 걸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HAB 그룹사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거 말고라도 지금 다른 종목들도 지금 뭐 CDMO 관련해서도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다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개별 재료로 봤을 때 결국 금리만 좀 내려와 주기 시작한다면 바로 또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봤을 때 결국 JP모건스퀘어는 한 가지 재료일 뿐인 거고 결국은 각각 개별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1월 달 안에 계속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외에도 1월 달에 좀 이벤트, 모멘텀이 더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 있게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기대감을 받는 쪽은 뭐 알테오젠도 되고 리가켄바이오도 되고 그 외에 시총 작은 종목도 있겠지만 시총이 현재 큰 그 메인 강연에 올라서는 기업들도 현재 기대감을 좀 오늘 받은 모습입니다. 뭐 자료화면 먼저 같이 살펴보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매년 JP모건 헬스케어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이야기는 항상 하지만 여기가 이제 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만 부각이 현재 되는 흐름입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현재는 뭐 우리가 참생법도 있고 CDMO를 좀 더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CDMO는 뭐 근데 오늘 삼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머크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20-30%. 그게 이제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또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막상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그 백신 관련 음모론자지,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음모론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바이오주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CDO뿐만 아니라 아까 JP모건 컨퍼런스와 더불어 지금 이제 1월 13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2월 21일 날 첨생법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제 최근에 아는 의사분들이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얘기가 돌겠죠. 근데 지금 요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왜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요 PPT를 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첨단 재생 의료 관련 바이오 의약품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첨선 관련 재생 의료에서 우리 몸에 있는 몸의 재생 의료를 갖다가 이제 혁신적으로 실용화 방안을 할 거고 요게 이제 나왔는데 개정안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법안이 돼 있지만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용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용화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치 질환, 희귀 질환 관련해서 치료 확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주기로 해서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마지막에 해외 원종 시술을 감소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지금 현재 해외 첨단 재생 치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개정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이렇게 해외 원정을 안 가려면 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귀 난치 외에도 이제 중증도 관련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품목을 좀 줄여놓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막상 이제 이게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 최근에 신속 처리 대상과 희귀 약품 관련해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한두 개씩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신속 처리 대상이라는 게 지상이 되면 이상 임상으로 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이제 복지부 산하에서 이제 이런 제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나온다면 저는 지금 현재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조금씩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도 끈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끈기가 필요한 구간 시간입니까? 네, 지금은 끈기가 필요할 구간이고 네. 지금은 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뭐예요, 그게? 지금 담아서 일주일 동안 끈기만 기다리면 일주일의 끈기? 네, 일주일의 끈기를 네. 기다리면은 다음 주면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네, 지금 리가킨 바이오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예, 맞아요. 생각보다 잘 올라오기 때문에 리가킨 바이오가 가게 되면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다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올라오고 있고요. 뭐 ADC도 있지만 CDMO 지금 SK 바이오팜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D&D 파마텍이라고 지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비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 그래서
이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또 발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거의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가 면역 비만까지. 관련돼서 아토피 치료제인 샤페론이 오늘도 급등을 했어요. 샤페론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하겠지만은 하루 전날 12일 날 BFC 글로벌 헬스케어에서도 또 발표를 해요. 임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샤페론도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주요 발표 내용을 갖고 있는지만은 알고 있다라면 왜냐하면 웬만큼 시장에서 다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 일주일 동안은 지금 이제 수, 목, 금 3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트럼프 취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 또 다른 끈기가 필요한 네, 그럼요. 시점. 그때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선별을 산다. 일정 부분에 선별을 산다면은 충분하게 또 섹터별로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얘기한 끈기, 조선에 필요한 끈기도 일주일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선에 필요한 끈기가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아니어도 네. 충분히 뭐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하는지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으면은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개 방송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봐야 될 종목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바이넥스와 보르노이다. 거기에 따른 모멘텀에 대한 설명은 공개 방송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보로노이 더 궁금한 건 이가람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더 디테일한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오늘 이제 12% 올라온 S바이오메딕스와 이제 그다음에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해서 품목 허가가 된 큐로셀, 그러니까 두 종목에 관련해서 첨단 재생 관련 세포 치료제 종목으로 해서 두 종목의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큐로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호태 매니저님. 저도 바이넥스와 연계돼서 SK 바이오팜이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온코니 테라퓨틱스라고 그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자세하게 또 무료 방송 시간 돼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궁금하신 분은 또 김홍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세 가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